혜주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인 기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오세요. 건강도 챙기고 빨리 돌아와요.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혜주는 기훈의 볼에 가볍게 작별 키스를 했고, 기훈도 그녀에게 키스한 후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훈은 2주 동안 서울에서 출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일은 늘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출장 다니기 일수이며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머무는 시간이 집에서보다 많습니다. 올해로 37세인 기훈은 중견 부동산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활발하고 자유로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한편 혜주는 올해 28세로 키는 1m, 50cm 정도로 작지만 균형 잡힌 체형 덕분에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습니다. 그 덕분인지 혜주의 몸매는 여전히 날씬하고 매력적입니다. 두 사람은 현대적인 삶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타입입니다. 예전에는 혜주도 직장을 다녔으나 요즘은 두 사람이 노동자들에게 임대해주는 방 8개짜리 작은 건물을 운영하면서 혜주는 집에 머물며 살림을 돌보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탄 차가 멀어지자 혜주는 집으로 들어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혜주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대문을 닫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닫으려는데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주는 오토바이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늦게 돌아온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준서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돌아온 준서를 보며 혜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술 많이 마셨나 봐요. 이런 식으로 언제 여자친구 생기겠어요? 준서는 혜주의 말을 듣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혜주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혜주는 남몰래 조금 특별한 취향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성의 은은한 땀 냄새와 약간의 술향이 섞인 향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서에게서 나는 땀 냄새와 술향은 그녀를 몽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행동이 본능적으로 나온 것이었지만 준서의 눈에는 그녀의 약간의 당황함과 민망한 표정이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준서는 혜주의 미묘한 반응을 눈치채고 그녀에게 장난스러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준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나이도 어린데요. 준서는 올해 20살로 고등학교 졸업 후 기계를 배우다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을 시작했지만 거친 현장에서의 생활 덕분에 그는 어른스러운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나 여러 스타일의 여성들과 두루두루 사귀어 본 경험이 많았습니다. 준서는 키 1m7 정도로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지만 거친 매력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혜주의 미묘한 반응을 본 준서는 속으로 승부수를 띄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씻고 나서 바로 잠에 들었지만 혜주는 방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준서에게서 풍기는 강렬한 남성의 향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울렸습니다. 혜주는 기훈에게서 연락이 온 줄 알고 문자를 확인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보낸 사람은 준서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 자고 뭐해요? 혜주씨. 준서는 샤워 후 혜주에게 장난스러운 문자를 보내며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자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조금 취해서 실례했나 봐요. 혜주는 그제서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화장실 다녀왔어요. 준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훈 형은 참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예쁜 부인과 결혼했으니 저도 형처럼 멋진 아내가 있으면 좋겠네요. 혜주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 벌써 나이 들었어요. 예쁘긴요. 아니에요. 혜주 씨는 여전히 너무 아름다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시니 저도 가끔 안타까워요. 혜주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말 잘하는데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 둘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고 서로에게 잘 자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해주는 문자를 주고받으며 잠시나마 외로움을 덜었습니다. 이후 잠이 든 해주는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해주는 잠시 산책을 나가며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밤 8시쯤 샤워를 하고 TV를 보고 있던 해주는 준서서로부터 또다시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주씨, 오늘 조금 외롭네요. 시간 있으시면 잠깐 제 방에 들러주세요. 문자를 보고 해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잠시 후에 갈게요. 준서는 조금 외롭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해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올 거죠? 해주씨, 기다릴게요. 해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곧 갈게요. 해주는 방으로 들어가 간단하지만 은근히 매력적인 옷차림을 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준서는 문을 열고 해주를 맞이했습니다. 준서는 그녀의 외모에 잠시 놀라며 말을 잃었습니다. 방은 정리가 안 된 채 약간 지저분했지만 해주는 그런 준서의 방에 들어오자 느껴지는 강한 남성적인 냄새에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어색함을 깨기 위해 준서는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해주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와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해주는 점차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졌고 준서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서가 하는 이야기는 해주를 슬며시 끌어당겼고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게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해주는 기훈과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겼고 해주는 준서의 방을 정리한 후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준서는 갑자기 다가와 해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해주는 놀랐지만 준서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을 이끌어주는 준서의 품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해주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주는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사이 기훈에게 연락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바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해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해주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그녀는 자꾸만 준서의 방을 힐끗거렸습니다. 오늘도 준서는 야근을 하고 늦게 돌아올 것 같았고 해주는 자신이 왜 이렇게 초조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준서를 지우려 했지만 자꾸만 그와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해주는 침대에 누워 준서에게서 문자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인 해주는 기훈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으나 바쁜 탓인지 그에게서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해주는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속상해하며 결국 잠에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서와 해주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냈지만 준서가 밤 늦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해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주씨, 잘 지냈나요? 오늘 밤에 잠깐 들러주세요.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곧 갈게요. 해주는 이번에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준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젠 그녀에게 있어서 준서의 존재는 떨쳐내기 어려운 끌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다가가 감정의 끈을 이어갔고 해주는 그와의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행복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해주는 그날 이후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준서와의 관계는 그만둘 수 없는 강한 끌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편에 기훈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있었지만 준서와 함께하는 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과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